정도가 부합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좋은 종목이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공략을 할 때 이렇게 공략을 하면 되겠죠. 주식을 위한 오로지 주식만을 위한 고품격 주식 방송. 지금 바로 주식TV에서 시작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질문이 있어서 좀 찾아왔습니다. 뭔데요? 소장님은 종목을 좀 어떻게 찾으시는지 좀 궁금해서 좀 찾아왔습니다. 대충 찾아요 그냥. 선생님 그래도 질문하러 왔는데 좀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뭐가 궁금한데요? 소장님은 이제 종목을 이렇게 좀 며칠에 한 번 찾으시나 아니면 매일 어떻게 찾아, 찾으시나요? 매일. 거의 매일 보시네요. 네. 찾으실 때 그럼 몇 종목 정도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상장된 종목들은 웬만큼은 다 보는데 평균적으로 한 1000개? 1000개를 매일매일 보시는 거예요? 거의 뭐 매일 보죠. 거의. 그냥 음. 이제 좀 뭐 피곤하고 이럴 때는 하루 이틀 건너뛰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종목을 찾았는데 뭐 한 10개 이상의 좋은 종목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며칠 좀 쉬지. 좋은 종목이 또 나오면 조금 쉬시는 좀 거예요? 쉬고, 요즘처럼 좀 종목이 안 나올 때는 거의 매일 찾아야지. 왜냐면은 요즘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이럴 때는 거의 매일같이 종목을 들여다보는 편이죠. 초보 투자자들이 종목 찾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럼 초보 투자자들이 이렇게 종목을, 좀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있는 힌트나 노하우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초보 투자자들이 좋은 종목이라는 기준을 먼저 좀 줬으면 좋겠는데, 초보 투자자들이 근데 보통은 좋은 종목이라는 기준을 좀 안 두는 것 같아요. 그 좋은 종목이라는 게 사실 소장님께서 맨날 말씀을 하시잖아요. 좋은 종목은 이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데 우리가 맨날 배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초보 투자자들은 좋은 종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다고. 기준이 없어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좋은 종목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뭐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론적으로 가치 투자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뭐 저평가 우량주들, 그리고 이제 뭐 성장 기대가 있는 그런 성장주들, 뭐 실적이 좋은 실적주들, 뭐 이런 종목들을 좋은 종목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그런 종목들이 당연히 좋은 종목이겠죠. 근데 내 포커스가 조금 한 곳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조금 범위를 넓게 해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좋은 종목이라는 거의 조건이 사실 그런 거 이외에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뭐 가치 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저평가 우량주를 공략을 해 가치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몇 년이지 투자가.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드무니까,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종목은 뭐냐면은, 사실 이제 몇 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 어나더 레벨, 그러니까 이미 서민층을 좀 난 벗어났다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기에는. 왜냐면은 물론 이제 뭐 소액으로 그렇게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몇 년 동안 이제 어느 정도 뭐 시드가 어느 정도 좀 자산이 되는 상황에서, 투자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 상황에서 그거를 뭐 몇천 몇억씩 사가지고 몇 년 동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돈이 그 사람한테 지금 몇 년 동안은 필요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 투자 위주로 좀 이제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나더 레벨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미 이제 조금 서민층을 벗어나신 분들이 아닐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주변을 보면은 몇 년 동안 그렇게 목돈, 어찌됐건 주식을 이제 목돈으로 하니까, 물론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목돈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목돈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몇 년 동안 끌고 가기가 어렵죠. 왜냐면 중간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중간에 돈을 빼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돈을 만약에 빼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몇 년 동안 투자를 하려고 했던 종목이 기대 수익 이하일 수도 있고 혹은 마이너스 구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가치 투자가 조금 좋은 종목일까? 좋은 종목은 맞지. 일단 좋은 종목 맞는데 그런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더 좋은 대안의 좋은 종목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종목은 일단은 시대적 흐름에 좀, 지금 당장의 어떠한 그런 흐름에 좀 부합이 되고,
그리고 일단 이슈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재료가 탄탄해야 된다. 그래서 재료라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종목을 샀을 때 그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가 대부분 그게 재료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재료가 조금 탄탄해야 되고, 한마디로 그냥 뭐 불씨처럼 확 타올랐다가 꺼지고 이게 아니라 조금 지속성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재료여야 돼요. 왜냐하면 단발성 재료들은 공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은 조금 재료가 강한 종목들, 재료의 지속성이 좀 긴 종목들을 투자했을 때 물리더라도 탈출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단발성 같은 경우는 물리면 답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재료를 먼저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료를 보는 것도 좋은데, 이게 피치 못하게 조금 중장투가 될 수 있어요. 몇 년까지는 아니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꽤 많이 나와요, 이런 상황들이.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갑자기 거래정지 때려 맞으면 이제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년 상간 동안에는 이런 거래정지나 상패 위험이 없는 종목들을 좀 피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재료를 좀 보고 그런 재무 상태를 어느 정도는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술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초보 투자자들한테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요, 고점에서 사는 것보다도요, 저점에서 사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눌림목에서. 그래서 그 승률을 좀 높여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고수다 그러면 고점에서 사서 탁 치고 빠지고 해도 되지만, 보통은 고점에서 초보 투자자들이 치고 빠지기가 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조금 좋은 종목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현실적인 투자가 가능한 종목 첫 번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치 투자 몇 년짜리 막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투자가 가능한 종목. 그게 첫 번째 조건, 좋은 종목에.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이 할 수 있는 투자. 두 번째 조건은 재료가 지속성이 있고 강해야 된다는 거. 재료가 단발성이 안 된다는 거. 재료가 지속성이 있고 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눌림목 구간에서, 고점보다는 조금 저점이 잡혀진 눌림목 구간에서 조금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가 조금 어느 정도는 좋진 않더라도 당장에 맛이 갈 정도는 아닌 종목들. 그 한 4가지 정도가 부합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좋은 종목이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공략을 할 때 이렇게 공략을 하면 되겠죠. 재료의 지속성이 강하고 강한 종목을 먼저 찾아야 되고, 한두 번에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가 조금 쭉 빠져가지고 눌림목이 형성된, 그러면서도 재료 지속성이 일단 강하니까 올라갈 수는 있잖아요. 그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적어도 재무 상태의 기본적인 것까지만 그런 위험이 좀 벗어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보자. 이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그럼 이제 지속성이 강한 이런 섹터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초보 투자자들이 그런 걸 판단할 때 이런 지속성이 강한 테마, 이런 건 어떻게 좀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상식이죠, 상식. 이건. 그러니까 뭐가 누군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라 좀 기본적인 상식이요. 조금 이제 사고력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이제 방산주들이 올라가요. 방산주, 빅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내일도 쏘고 모레도 쏘고 한 달 내내 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재료의 지속성이 없는, 강하지가 못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고점에서 물리면 몇 달 동안 북한이 미사일 쏠 때까지 물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상식이잖아. 이거는 지속성이 약하잖아요. 매일 미사일 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조금 피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지속성이 약하다 치면은, 강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원전 테마가 좀 핫했죠. 원전 테마. 근데 원전 테마가 핫한 이유가 결국은 이런 탈원전을 외치다가 전력 공급에 대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한전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제 어마무시한 아주 천문학적인 적자를 만들어내면서, 이거는 지금 원전 없이 안 되겠다 해서 소형 원전의 이슈가 떠오르면서 처음에 1차적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2차적으로는 여름 전력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중지된 원전을 이제 긴급적으로 이제 재가동한다라는 것 때문에 두 번째 이제 또 수급이 들어왔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따져보죠.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불가항력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동남아처럼 태양열을 시시때때로 계속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네덜란드처럼 풍력 에너지를 계속 끌어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 원전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이거는 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런 시간이 뭘 해결해 줘요? 원전을 결국은 재료성을 더 높여주겠죠. 원전을 가동을 해야 되니까, 부족하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재료성이 좀 강하지. 이런 것들은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대입을 해서 공부를 해보면 좋죠. 또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은, 2차 전지다. 근데 2차 전지는 이제 이 업황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업황이 자체가 이게 1, 2년짜리 업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3년, 5년, 10년짜리 업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재료의 지속성이 그러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지. 자율주행도 지금 우리가 레벨 3, 2.5에서 3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레벨 5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사용하는 거는 레벨 3. 지금 레벨 5까지 되려고 그러면은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데이터 고속도로가 깔린다든가, 이제 인공지능이 조금 더 들어와야 된다라든가, 그리고 카메라 센서 모듈 같은 것도 조금 고도화로 발달이 돼야 된다든가, 도로의 환경도 여기 자율주행 완벽한 5단계 자율주행에 맞게끔 또 개선이 돼야 된다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때요? 한두 번만에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되게 길겠죠. 몇 년짜리지. 이런 것도 재료 지속성이 긴 거야. 그래서 이제 장기적 재료의 지속성이 있고 좀 단기적 재료의 지속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어떻게 얘기해 줄 수가 없네. 그냥 이거는 공부를 해야 돼요. 업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재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사고력을 갖고 생각을 하면은 지속성이 길다, 짧다, 이거는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좋은 이슈나 뉴스를 가지고 이제 좋은 테마를 찾았어도 어떤 종목이 있는지 초보 투자자들은 좀 어렵잖아요. 이런 테마에 어떤 종목이 있다, 이런 거 좀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참나. 아니, 이런 거는 어떻게 찾긴 어떻게 찾아. 발품 팔아야지. 발품 팔아야죠. 발품 팔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테마들은 사실상 이제 이런 HTS나 MTS 들어가도 어느 정도는 알려줘요. 근데 이제 갑자기 나온 테마다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잘.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발품을 팔아야 돼. 그리고 이제 포털 같은 데 검색을 해보던가. 근데 포털 검색을 해도 이게 정보가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사실상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좀 구력이 되신 분들은 그걸 알아서 찾아요. 이렇게 그 업종을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전 테마다 전력 설비잖아요. 그럼 전력 설비 섹터를 딱 꼽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테마로 하나 엮어버리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발품을 팔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포털 같은 것들을 좀 검색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 바로 주식 카페 있으니까 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카페에 업로드를 해주니까 그런 거 보고 참고를 해도 되고. 네. 발품 팔아야 됩니다, 이건. 저희 마지막으로 이렇게 초보 투자자를 비롯한 우리 바라기들한테 조언해 주실 한마디 혹시 있으실까요? 글쎄요, 이제 보통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진짜 그냥 딱 눈앞의 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이제 주식을 하세요. 이제 운 좋게 수익을 내신 분들도 내가 주식을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여기저기 정보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또 정보를 주는 곳에서 이제 또 정보를 받으면서 수익 몇 번 내다 보면은, 우와, 여기 대박인다 하면서 거의 이제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돼요. 주식은 하루,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수익을 쭉 냈다고 하더라도 하루 만에 수익을 반납하고 마이너스 계좌로 돌아설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첫 번째로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만 이겼다 그래서 내가 승리자가 아니에요. 5년 뒤에도 3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내가 주식을 그만두는 그날에 내 계좌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불어나 있어야 내가 이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마음을 놓지 마라 라는 거. 그리고 항상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의 손실로
적당한 수익을 낼 줄 알아야 돼요. 최소한의 손실로 최대한의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은 빠그라집니다. 네, 안 됩니다. 그럼 그게 또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최소한의 손실로 적당한 좀 수익을 내는 이런 조금 이런 마음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되고 지키는 투자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내 자산이 지켜져야지 이걸 복리로 뭐 활용을 하던 볶아 먹던 뭘 하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이거 뭐 단타 치고 뭐 급등주 따라가고 막 테마주 따라가고 여기저기 소문도 사고 이러다가 계좌 몇 번 까먹기 시작하면은 줄어들죠, 계좌가. 그럼 그만큼 줄어든 거를 복구로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왜냐면 심리가 더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의 멘탈을 지키면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우선은 내 계좌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수익도 좋지만 계좌를 지키면서 조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또 초보 투자자들의 꿈이 사실 단기적인 투자거든요. 바로바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혹시 초보 투자자가 이런 단기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종목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고. 단기 투자는 우선은 이제 이슈, 뉴스 이런 거를 많이 봐야 돼요. 뉴스나 이슈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거에 이제 트렌드를 확 빨리 내가 알아야지 그 다음날 내가 뭘 공략할지를 미리 좀 뽑아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슈나 뉴스 이런 트렌드들이 지금 뭐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서 다음날 매매를 할 걸 그 전날 좀 찾아놓는 연습을 먼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해요. 단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트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기술적으로 이거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주식 10년, 20년 한 사람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뭐 초보 투자자가 거기서 괜히 까불까불 거리면 어떻게 되겠어. 난리 나지. 근데 그런 거는 저는 이제 뭐라고 말리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많이 말렸는데 하지 마라 했는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제 내가 이제 이제는 생각하는 건 뭐냐, 깨져봐야 정신 차려.